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은 뭐 사실 정치 뉴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고 정치 뉴스 굵직한 것들은 2부에 소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 뉴스 훅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뭘 가지고 오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죠. 네. 얼마 전에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위축됐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다짐도 내놨습니다. 한국파 뉴딜 정책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열겠다. 단계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금 뭐 일자리와 고용 문제 지금 난리죠. 네. 특히 이 문제들은 문 대통령이 각별하게 챙기는 것들인데요. 저는 3년 전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는데 당시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만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 그리고 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첫 외부 일정이 네. 인천공항이었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인천공항이냐, 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고 매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그랬어요. 행사가 돼버렸죠. 거기에서 비정규직들을 딱 찝어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거나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 그런 비정규직 반드시 정규직 고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간접 고용, 그러니까 어떤 회사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 소속인 그 간접 고용도 비정규직이다. 이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라는 그 발언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3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훅뉴스 시간에는 대통령의 약속을 따랐을 뿐인데 안락사 당해야 한다. 이런 비아냥까지 드는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직원들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안락사 당해야 한다 지금 그러셨어요? 네. 아니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 입에서 안락사란 말이 왜 나오는 거죠? 제가 만나본 직원들은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아, 우리 저 공항 들어갈 때 게이트에서 이렇게 손벌리라고 하고 이렇게 보안 검색해 주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가방 예. 검사도 하고 네.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19 사태로 공항이 한산하지만 평상시에는 길게 들어선 그 탑승객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업무죠. 그렇죠. 엑스레이나 금속 탐지기를 활용한 검색은 물론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객들의 행동 거지를 살피면서 그 위험 요인을 탐지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었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직원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질 겁니다. 예. 근데 용역업체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간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도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네. 그런데 비정규직인 케이스가 정확히 이 경우군요. 맞습니다. 예. 3년 지났는데 상황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정규직화 약속을 한 게 2017년 5월이고요. 7개월 후인 2017년 12월 보안검색 분야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가 합의문에 서명을 합니다. 합의문까지 나왔어요? 네, 그 합의문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합의문을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창에 띄워봐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모니터 버튼 누르시면은 요 합의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합의문의 문구가 이렇죠. 인천공항공사 그 보안검색 용역 노동자 전원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안 검색 분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 2월 말에 갑작스런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공사가 아니라 별도의 자회사 고용으로 방침이 변경이 된 겁니다. 보안검색노조 김원영 공동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갑자기 협의해야 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체결식이었고 들어가 보니 저희는 직접 고용 대상자에서 갑자기 자회사 대상자로 저희한테는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사기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합의문을 조금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합의문이 무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았을 당시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한 10,000명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네네. 그해 합의에서는 이 가운데 시설 유지나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은 7,000명 정도를 자회사로 이미 간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직접 고용을 약속했던 합의됐던 보안검색 노동자 약 2,000명마저 자회사 고용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 저 합의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네. 사람 몇 명 되는 거예요? 전체 10,000명 중에 인천공항 소방대원들 또 야생동물 통제 요원 정도가 이제 공사 정규직으로 가는데요. 이 사람들 수는 한 200명 정도에 불과해요. 전체 인원 아까 비정규직 10,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0,000명 중에 200명이면 2% 되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대통령의 약속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합의문까지 있었는데 노사 합의문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항 측 얘기는 뭐 어떻습니까? 입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는 뭐 항공보안법이나 공항공사법 등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늦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는 있어요. 근데 합의를 한 건 2017년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국회가 또 바뀝니다.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니까 법 개정 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마침표가 언제 찍힐지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공사 정규직화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그 내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인천공항 관계자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규직으로 저희도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이제 시뮬레이션했고 고민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공항공사하고 또 원래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100%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서 고용을 보장을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안 검색을 하는 이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는데 그 공항공사 관계자의 얘기는 들으셨는데요. 예. 네. 보안검색이란 업무는 인천공항공사 일반적인 일과는 종류가 다르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공항 쪽 얘기인 사람들과 거죠. 우리 일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규직으로 본사가 채용하는 것보다 자회사를 두어서 하는 것이 서비스 질,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낫다라는 판단을 공항은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합의 내용과 또 약속과도 다르게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면이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실망할 법하지만 이렇게 자회사에서라도 정규직 직원이 되는 건 그래도 좀 나아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안팎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강조를 드렸죠.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그 취지와도 좀 다르고요. 합의 파기이기도 합니다. 또 직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나 자회사 소속이나 그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김원영 노조위원장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인천공항을 1호 사업장으로 방문해서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노사전 협의회가 진행됐고 자회사도 넘어갔지만 언제 다시 용역회사로 될지 모른다는 사실 이게 정말 고용의 안정인 건가 불안감도 존재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저 보안 검색 쪽 노조 쪽 입장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이. 네. 실제로 이른바 경희대 모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경희대는 지난 2017년 청소 노동자들을 학교 법인 그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용역 노동자의 신분 불안을 다독여준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3월 이들은 다시 기존의 용역업체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학교는 자회사가 아닌 과거 용역업체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겁니다. 경희대 모델도 그렇게 좀 실패로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천공사의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인천공항공사도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공사 정규직하고 자회사 정규직은 아무래도 뭐 처우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합의한 대로 뭐 대통령이 꼭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 측과 회사 측이 이미 합의한 게 있으니 네. 그대로 해달라라는 게 지금 합의를 지켜라. 주장인 건데. 네. 안락사를 당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는 어떤 배경이죠? 그러니까 보안 검색 요원들을 자회사로 강권하는 거는 용역업체 관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도리가 없으니 순순히 가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직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경쟁을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 말고 이번에는 관리직 보안 용역업체의 그 관리직들. 직들. 네, 예. 그런 여건에서
이분들은 더군다나 자회사 또 공사 방침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런 배경에서 최근 설명에 나온 한 보안검색 용역업체의 한 간부는 지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는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 입장 변화가 없는 노조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도할 수 없는 경쟁이면 강용 변호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안락사 시키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변종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키라고요. 이게 바뀌고 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조직을 죽여야 되나. 이게 무슨 좀 음질이 썩 좋지 않았는데 네. 강영욱 조련사가 뭐라고 하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견종은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럼 노조를 안락사 시켜야 할 개에 비유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들리죠. 자회사행을 근데 이처럼 말로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사 정규직 고용을 포기하고 순순히 자회사로 가도록 다른 방식으로도 지금 등을 떠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네. 어떤 식입니까? 다음 달이면 공항공사와 기존 용역업체 간 계약이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안검색 요원들은 소속 회사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자회사행을 받아들인 요원들과 그렇지 않은 요원들과 예.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아예 차이를 두겠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용역업체와 해도요. 계약 끝나면 자회사로 가느냐 아니면 적이 없는 그냥 봉태 상태가 되는 그냥 것이죠.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네. 예. 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보안검색 일을 해도 이제는 자회사행을 받아들인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은 차별하겠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분으로 자회사에서 임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애매한 상태를 견뎌볼 테면 견뎌보라 이런 건데요. 전국 공공산업노동자연맹 박현수 노무사의 지적으로 들어보시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은 사용자 측에서는 향후에 차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임시로 자회사로 보내고 우리말 잘 듣는 사람은 정식 자회사로 편제하고 이런 편법과 위법이 횡행해지는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정규직을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썼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회사로 돌려버리는 뭐 이런 식의 일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어디서든지 편법이 행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또 주목받는 곳이기도 했고요. 있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네, 예. 다른 데는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 이곳의 고용을 더 주목해 본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서 정규직화를 약속했을 때 바로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보안검색 담당 직원이 있었거든요. 당시 기사 속에 사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을 할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비정규직이라는 업무 자체를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너네는 그냥 정보 잘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저희 편은 없다는 거 그게 3년 전과 지금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간접 고용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고요. 네. 하지만 기왕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 마련된 일자리의 안정성 또 질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정부와 각 기관의 세심한 정책 수립 그리고 수립된 정책 꼼꼼한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해 봅니다. 여기까지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